자, 현역가왕3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1위 제외 전원 탈락이다. 이런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번 현역가왕의 에이스전이 펼쳐지고 나서 1위 팀을 제외하고 전원 방출 후보에 놓이게 되죠. 근데 이걸 기사에서는 1위 제외 전원 탈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5명만 다음 라운드 진출해서 탑7은커녕 미스트롯처럼 탑5로 현역가왕3 멤버들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홍보성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역가왕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현역가왕 시리즈만 벌써 3까지, 미스트롯, 미스터트롯도 벌써 4개 시즌까지 거의 5년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의 어느 정도 굉장히 전형적인 시스템 행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뻔하게 탈락을 유도하고 탈락 위기처럼 노출했다가 알고 보니 어그로였고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셨고 이런 것에 많이 데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멤버들이 탈락한다라는 지금 뭐 스포일러까지 온라인상에 굉장히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사실 김주희 씨가 굉장히 극적으로 이 정미애 씨가 하차를 하면서 투입이 됐지만 아마 이 오방신녀 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5명 전원이 다 탈락한다고 해도 이 현역가왕3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김주희 씨가 굉장히 노래를 잘했고 정미애 씨, 소유미 씨가 왜 올라가는데 김주희, 김우영이 탈락해야 되냐라는 말이 많았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 뭐 이 김주희 씨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탑7은 굉장히 무리로 보인다. 그렇다면 바로 이 김태현, 이수연, 솔지, 막강한 우승 후보가 있는 팀과 차지현 씨가 있는 팀, 그리고 빈예서양과 홍지윤, 강혜연, 구수경, 이들이 있는 팀에 대한 결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 5명 멤버가 굉장히 막강한 실력으로 이 팀 미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많은 방청객 스포 그리고 많은 온라인상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결국 이수연 양이 엄청난 반전을 일으켰다. 아니다. 에이스전 대장전에 출전한 홍지윤 씨가 말도 안 되는 막강 파워를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다.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와 결국 관통을 하느냐? 바로 김태현, 솔지, 이수연 이 3명이 있는 팀과의 대결로 그 내용은 관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평가하는 마스터, 특히 그 중에서 주현미 마스터와 윤명선 마스터의 하차론까지 함께 떠돌고 있으니 이번 현역가왕3가 얼마나 이 시청률을 앞두고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 와중에 차지현 씨가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사실 홍자, 차지현 두 사람을 빼놓고선 나머지 멤버들이 맹활약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탑7은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정설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실제로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도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 자,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 현역가왕이 12월 23일 날 첫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녀사냥 예선전이 있었죠. 이때부터 뭐 얘기가 참 많기도 했었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자, 어찌됐건 시청률이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청률이 쭉 나온단 말이죠. 6.5, 5.4 이게 1부, 2부 시청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분당 최고 시청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평균 시청률이 어떻습니까? 1부, 2부, 3부 시청률이 다 한 자릿수예요.
다 한 자릿수입니다. 물론 점점 오르긴 했어요. 점점 오르다가 결국 요번 미니 콘서트 때 9.9%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자릿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화제성과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이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 세 친구의 이 유튜브 조회수 합하면 1000만 뷰 그냥 넘어갑니다. 수천만 뷰예요. 이들이 활약했었던 유튜브 조회수를 다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중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화제성과 실력, 조회수 엄청난 사람들을 데려와도 시청률이 한 자릿수밖에 되지 못한다. 미스트롯4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와중에 어떻죠? 이들의 시청률의 공식 어그로를 끌어서 누군가 탈락할 수 없는 가수가 탈락할 것처럼 연출이 되어서 결국 이번 에이스전의 결과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다. 방청 다녀오신 분들이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왜 아끼고 있냐? 차마 말을 못하겠대요. 차마 말을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점수의 대반전.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고 분명히 우승할 것처럼 보였었던 팀이 갑자기 방출 위기, 탈락 후보에 놓여지는 반전의 상황이 계속하여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예고편 영상의 댓글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다크호스, 구수경 씨에 대한 극찬도 있지만 홍지윤 씨의 무대를 보고 눈물쇼 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누룽지 캐러멜 팀이 진짜 잘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구수경 님이 숨은 보석이다. 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에 1회 1비 하지 마라. 빚내서 응원한다. 홍지윤이 우승이다. 웃음을 주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질질 짜는 거 지겹다. 항상 나오는 말이죠. 심파극이 지겹다. 왜 이렇게 눈물쇼를 하냐? 방출돼도 올라갈 사람은 정해진 거 아니다. 탈락 후보가 다 엄청나게 많아지는 15명의 탈락 후보지만 물론 다 방출되는 건 아니죠. 현역가왕은 우는 대회 하면 딱이다. 웃음 주는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 왜 자꾸 우는 모습을 내보내냐? 진짜 우는 거 보기 싫다. 사실 마스터들의 이 평가가 굉장히 냉정하고 공정했고 프로그램이 어그로보다는 실력으로 승부를 했다면 심파극이라는 비판 비난보다는 야 정말 현역가왕 감동적이었다. 현역가왕 너무 재밌었다. 너무 슬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가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요번 에이스전도 마찬가지고 팀 미션 무대 때도 준비하는 걸 보면 막 깁스하고 잠도 못 자면서 연습했던 가수들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편파 판정 논란과 황당한 편집점들 이러한 것들이 많은 비판을 끌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수연 가수가 큰일을 낸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빈예서, 이수연, 김태연 어떻게 됐냐? 누가 이겼냐? 누가 몇 점 받았냐? 근데 놀랍게도 대국민 투표의 순위를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홍지윤, 강혜연 이런 성인 가수들도 굉장히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또 한 명의 가수가 10대 가수 중에 한 명인 이수연 양이에요. 이번 3주차 대국민 투표에서는 무려 3위를 했지 않습니까? 4주차 대국민 투표가 한 번 또 엄청난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수연 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연 가수가 사실 점수 차이를 굉장히 좁히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수연 양의 팀이 3등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2등으로 역전할 만하다. 2등으로 역전한다라는 증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에이스전에서 이수연 양의 진가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후기에서는 이수연도 잘했다고 하더라. 만약 이수연 양의 에이스전 무대가 망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미성년자 3인 빈예서, 김태연, 이수연 3명 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만약
에이스전에서 대박 점수를 내어 에이스전 4명 중 개인 점수 1위를 차지한다거나, 그러니까 홍지윤, 금잔디, 차지연, 이수연 4명 중에 이수연 양이 1등을 하게 되거나 거기에 맞먹는 점수를 받는다면 실력을 입증하기 때문에 에이스전에서 팀을 1위로 못 만든다 하더라도 이 개인 점수가 너무 높다 보니 결국 이수연 양을 인위적으로 탈락시켜야 한다라는 부담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수연 양이 나중에 준결승 직전 선곡 장난질로 탈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방청 다녀오신 분들 사이에서 이수연 양이 자칫 잘못하면 제작진의 이 횡포 아닌 횡포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수연 양이 에이스전을 잘해버리게 된다면 나중에 대중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파급력도 강력한데 탈락시키기 어려울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만큼 시청자분들이 지금 내 가수가 제작진 때문에 탈락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 오디션 방송을 봐야 한다라는 이 작금의 현실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윤명선 마스터에 대한 비판이 엄청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면, 자, 마스터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분노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특히 윤명선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사평을 듣고 느낀 바는 목소리와 몇 마디 단어만으로도 시청자의 귀와 눈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다. 앞전 데스매치에서 솔지 가수의 심사평에 복면가왕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트롯 발성이 안 된다, 여기서는 안 통한다, 굉장히 편향적인 악평을 했다. 단체전에서도 모두가 호평일 때 팀원 중에 유일하게 솔지 가수를 콕 찍어 감동을 전혀 못 느끼겠다. 주관적인 느낌을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말투로 비평을 하였다. 복면가왕에서 인정받은 실력에 현역가왕 예선전에서도 몇 안 되는 올인정을 받은 솔지 가수였는데 데스매치 라운드가 끝나는 뒤에도 비평만 했던 윤명선 씨 말과 다르게 윤명선 씨를 포함한 2-3명 이외에는 모두가 솔지 가수에게 표를 줬음에도 이번 단체전에서 자신은 전혀 감동이 없다라는 악평을 또 이어갔다. 같은 복면가왕 출신의 트롯 스타일이 아닌 차지연을 원픽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심사평에 일관성도 없고 솔지가 보컬 관련 대학 교수인 전문성 있는 가수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어떤 가수든 단점이 있더라도 장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다. 비평만을 강조하며 곧 탈락할 것처럼 현역가왕에선 안 통한다,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심사위원이 뭐 비평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표현과 단어로 감정을 상하지 않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기준의 평가를 해야 하는데 너무 편향적이란 얘기예요. 마스터들에 대한 이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현미 마스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책임한 심사에 매너까지 실종된 주현미 씨. 자격이 없으니 당장 심사위원석에서 하차하십시오. 서주경 마스터와 홍자에게 심사하는 도중 마이크를 잡고 오디오를 겹치게 만드는 장면은 계속 경악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윤정 이전 시대를 풍미했다라는 대선배의 방송 매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특히 국악 전공자인 김주혜에게 발전은커녕 국악 색채가 있어도 된다라는 사탕발림으로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건 후배의 앞길을 망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송가인, 양지은 왜 국악을 빼고 성공했는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빗발칩니다. 주현미 씨, 대선배면 방송 매너부터 지키세요. 심사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마이크를 빼는 건 무슨 일입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눈살 찌푸렸다. 주현미 마스터의 그 무책임한 칭찬이 김주희를 망치고 있다. 국악 색채를 그대로 둬도 된다니. 김주희더러 발전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다 탈락하라는 소리 아니냐. 서주경 마스터처럼 뼈아픈 조언을 해줘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
이 주현미씨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서 금잔디씨가 계속 눈물 흘리는 것도 보고 싶지 않다. 무대 위에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매번 눈물로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이 불편하다. 대선배가 저렇게 순간순간 울어대니 경연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시청자들도 굉장히 불편하다. 금잔디씨, 대선배면 대선배답게 중심을 잡아라. 툭하면 우는 모습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다. 어린 초등학생 참가자들도 꿋꿋이 버티는데 왜 본인은 퍽하면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다. 결국 마스터들과 특정 참가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볼 때 공정하지 못하고 오디션에 있어서 마스터들의 신뢰도가 바닥이며 출연자들의 실력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 현역가왕이 지금 시청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못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에이스전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하니 우리가 1위로 평가했었던 누룽지 캐러멜의 이 팀원들 모두가 탈락 방출 후보에 놓여지거나 아니면 이 김태현, 이수연, 솔지가 있는 팀이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키지 못한 채 방출 후보에서 만약에 지금 악평을 받아왔던 솔지씨가 탈락을 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변이 발생하며 지금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차지현 씨가 만약 또 한 번 생존을 하며 올라가게 된다면 야, 이거는 왜 방청객 다녀오신 분들이 말을 아끼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예고편에서 봤던 내용은 어그로이며 그 결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 순위가 뒤죽박죽 뒤바뀌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된다고 하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료를 가지고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라는 게 어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수연 양의 활약이 굉장할 거다라는 제가 에이스전에 예고를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금잔디씨 팀은 전원 방출 후보에 굉장히 오를 확률이 높다. 근데 이 차지현 씨에 대한 지금 탈락설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 차지현 씨가 지금 마스터들의 원픽 아닙니까? 마스터들의 원픽 중에 원픽이고 제작진의 원픽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주현미 마스터가 저번 시즌에 린 씨의 역할을 차지현 씨가 하고 있다라는 말을 방송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꺼냈을 정도로 이 차지현 씨를 바라보는 제작진의 눈빛은 남다릅니다. 왜냐면 지금 트로트도 부르죠. 국악도 가능하죠. 댄스도 가능하죠. 뮤지컬 형태의 음악도 가능하죠. 어찌 보면 린 씨보다 더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적당히 티가 나야 하는데 티가 나도 너무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차지현 씨가 노래 잘한다라는 건요. 뮤지컬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작진과 마스터단의 너무나 열렬한 총애를 받고 있다. 근데 요번에 홍지윤 씨,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 낸다고 합니다. 홍지윤 씨가 에이스전을 하고 차지현 씨가, 금잔디 씨가, 이수연 양이 함께 에이스전을 펼치잖아요. 근데 에이스전에 홍지윤 씨가 일 낸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게 되었다. 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강혜연 씨와 빈예서 양이 고개를 떨구고 우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요걸 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번 이 에이스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매우 놀랍습니다. 자, 보면은 이 표정만으로도 이미 판단이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 방청에 다녀오신 분들이 뭐 긴 말 안 하겠지만 공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공감한다라는 건 뭐죠?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방청객들도 모르는 최종 점수 발표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나가게 됐을 때는 스포일러를 우려한 제작진의 이 장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현장에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됐었던 점수를 보고 오신 분들은 이 해석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홍지윤 씨의 표정이 자신이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100점 받았을 때 리액션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득점을 받았을 때 이 표정이 나온다고 해요. 강혜연 씨 역시 이 홍지윤 씨와 같은 곳을 보고 있죠. 자신 팀원들의 전체 점수를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가수의 점수를 보고 놀란 표정이나 뭐 이런 낮게 나왔을 때 점수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을 때 이런 표정을 지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눈물을 쏟았다. 그것은 바로 홍지윤 씨의 혼이 담긴 역대급 무대. 이때까지 현역가왕에서 홍지윤 씨가 이렇게 처절한 국악 트롯을 부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신나는 노래였는데 드디어 홍지윤 씨가 자신의 필살기를 갈고 닦아 나와 팀원 전체를 1등 시켜버리는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누룽지 캐러멜이 지금 팀전에서 1등을 차지했고 고득점이었잖아요. 근데 홍지윤 씨의 점수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차지현 씨가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예고편을 보면 이 엄청나게 오열하는 차지현 씨가 노래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내가 잘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지현 씨가 아쉽게도 홍지윤 씨 점수에 못 미치지 않았나. 근데 차지현 씨 팀이 아시겠지만 2위 팀입니다. 2위 팀. 근데 그 다음 팀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바로 김태연, 이수연 두 친구가 있는 이 3위 팀이 있단 말이죠. 만약 에이스전에서 이수연 양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순위를 뒤집어 엎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등 팀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가 막힌 새로운 룰이 적용된다라는 건데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그 결과로 인해 홍지윤, 강혜연, 구수경, 서유미, 빈예서 이들이 있는 팀은 전원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개된 이수연 양의 팀원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죠?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홍지윤, 강혜연, 빈예서 이들이 있는 팀과 거의 유사한 표정이잖아요. 이게 보통 자신 팀의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 이런 표정을 대부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수연 양이 드디어 안심하며 오열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굉장히 크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차지현 씨가 마지막에 오열하면서 내려오는 이 모습에 많은 분들이 탈락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아요. 차지현 씨 본인이 탈락했다고 해서 이렇게 울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자신의 에이스전에서 사실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 놓여졌거나 아마 생각보다 낮은 점수가 나오면서 팀원들이 결국 최종 라운드에 원활하게 진출하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빈예서 양의 울음은 제 예상대로 역시나 홍지윤 양의 엄청난 파워로 인해 전원 진출을 하게 되어 기뻐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수연 양이 아마 엄청나게 노력하여서 결국 3등이었던 자신의 팀들이 2위까지 상승되지 않았을까. 제작진의 연출 방향에 대한 예상도 있었습니다. 아마 예고편에서 주요 분량과 서사 리액션이 1위 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1위는 아마 홍지윤 가수가 있는 누룽지 계란의 팀이 되지 않을까. 에이스전에서 더욱더 큰 격차를 벌리면서 압도적인 우승을 하지 않겠냐. 이수연 양의 팀은 2위로 상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냐. 결국 스테파니 팀이 하락했고 금잔디 팀은 최대 꼴등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해석이 저도 굉장히 좀 확률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빈예서, 이수연, 김태연 이 10대 소녀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미 이 팀전 매치가 끝나고 나서 준결승 라운드 진출을 위한 녹화까지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준결승 라운드에 진출을 할지에 대한 녹화까지도 이미 진행이 끝난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준결승 라운드까지 진출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3명 다 진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상의 첫 번째 기준이 이겁니다. 바로 시청률이다. 현역가왕2 때 황민호 군이 탈락하면서 시청률이 살짝 꺾였거든요. 그것 때문이라고 판단한 제작진이 시청률 견인을 위해서라도 준결승전까지는 무조건 10대 소녀들을 데려갈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고, 급기야 이 10대 소녀들이 전원 탈락하거나 한 명밖에 생존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15세 미만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중문화 예술 용역 제공 시간 제한을 보면요,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촬영을 못해요.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 그러니까 이 저녁 10시에 촬영하는 날 그 다음 날이 휴일이라면 청소년과 법정 대리인 동의하에 12시까지만 가능하답니다. 그나마도 12시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 이 세 친구 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나이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너무나 제한적이고 12시까지밖에 촬영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후에 진행되는 스핀오프, 뭐 옛날로 따지면 사라이 콜센터, 뽕숭아 땅, 뭐 화요일 밤에, 이런 프로그램에 이들이 출연하고 녹화하는데 너무나 지장이 커지니까 제작진 입장에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은 이때까지 탑7도 진출을 못하게 해왔었다, 미리 탈락시킨다, 이런 말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요번에 놀랍게도 정말 세 사람 다 또는 셋 중에 한 명이 준결승 라운드에 진출을 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김태현은 화요일 밤에 1등 공신이다, 반드시 필요한 멤버다. 홍지윤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솔지 씨는 압도적 보컬을 갖고 있고, 차지현 씨는 뮤지컬의 강자죠. 김주희 씨도 뭐 소리꾼의 정결자다라고 하는데, 김주희 씨는 제가 볼 땐 탑7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수연 양이 또 있어요. 실력과 귀여움의 막내, 그리고 많은 팬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유튜브 조회수의 압도적 강자인 빈예서 양까지 3명 다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구수경, 앞에 말씀드렸던 김주희, 이런 참가자들이 탈락하게 되는 그림 모양새가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 이미 현역가왕 준결승 올라갔다. 아기 3명이 준결승 진출한 것은 오피셜 공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결국 준결승 라운드까지 진출을 했단 얘기예요. 준결승 라운드에 평균 14명 정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14명 중에서 탑10을 선발해서 그 탑10을 데리고 결승전 무대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탑10에서 최종 탑7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이 어린 친구들이 벌써 준결승 라운드에 이미 진출을 확정 지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총 20명 팀원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6명이 탈락할 거라고. 그렇다면 이 다음 라운드가 어떻습니까? 준결승 라운드가 된다라고 얘기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방송을 이미 녹화가 됐잖아요. 시청하고 오신 방청객들과 또 그 관계자들의 건너건너의 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 성인 가수들이 대거 탈락하고 10대 가수들이 전원 준결승 라운드에 진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만약 준결승 라운드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김태현 양, 빈예서 양, 이수연 양 3명이 다 나갔다고 한다면 최종 탑10 선정에 있어서 아마 1명 이상은 무조건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말도 안 되게 3명 다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다면 7명의 성인 가수와 3명의
10대 소녀로 확정된 무대가 준결승이 아닌 결승전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10명. 정미애 씨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에 차지현 씨가 들어오건 김주희 씨가 들어오건 뭐 다른 가수가 한 명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에 들어올 만한 사람은 거의 다 들어온 거잖아요. 금잔디 씨도 뭐 어찌 본다면 실력자와 바뀌어질 수 있겠죠. 정미애, 금잔디 두 자리가 조금 변동성이 있겠고 나머지 8명은 어떻습니까? 최종 확정적이라는 거잖아요. 탑10이 결승전 진출자가. 그러니 홍지윤, 강혜연, 이수연, 홍자, 빈예서, 김태현 벌써 3명의 10대 소녀가 다 탑10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솔지, 구수경까지. 그럼 나머지 2명 자리만 이제 앞으로의 방송을 통해 시청자분들의 손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미 윤곽이 그려지고 있죠. 과연 차지현 씨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금잔디 씨는 이 순위에서 떨어지게 될